경기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김지인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중기청 2021년 소상공인 분야 시책 상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사전 Q&A 시간은 각 사업별로 사전에 질문을 받아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간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별 공고 일정 및 문의처를 안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Q&A 시간입니다. 사전 Q&A는 소상공인 분야를 먼저 설명드린 후 전통시장 분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100년가게 육성사업입니다. 100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100년가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100년가게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여 누구나 우수한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100년가게로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된 경우에는 기존에는 업력 기준이 30년이어야 100년가게로 선정이 될 수 있었는데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여 20년이 업력인 경우에도 선정이 가능하시고 중기부 홈페이지 내 국민추천 또는 100년가게 육성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를 통해 100년가게 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업력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업력 3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업 연월일과 신청일의 기간을 더하여 365로 나눴을 때 30년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중간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각각의 기간을 더하여 업력을 산정합니다. 그 업력 산정하실 때 날짜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날짜 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계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산정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100년가게 선정평가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지역단위 평가 및 선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심사는 소진공에서 진행하며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현장평가는 지방중기청, 소진공 및 컨설턴트 3인 이내의 인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량 지표를 확인하고 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역단위 평가 및 선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기청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상정된 업체의 경영자 전문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 운영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업 활동화 사업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질문이 지원 대상이 궁금해요. 소상공인이 5개 이상이고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라면 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일반형과 선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형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을 말하며 선도형은 조합원이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항목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은 협동조합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공동사업 지원 항목은 크게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공동 일반과 공동 장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공동 일반의 경우 사업비의 20%, 공동 장비의 경우 사업비의 30%입니다.
또한 공동 일반 중 조합원 수 및 조합원 분포 지역 확대를 위한 조합 자체 사업인 규모화 사업 항목은 선도형 협동조합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는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협동활성화 사업의 지원 금액은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 분야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일반형은 공동사업 일반 분야, 공동장비 분야 각각 1억 원씩 최대 2억 원이며 선도형은 각각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최대 5억 원입니다. 또한 연 1회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일반과 공동 장비 별도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일반 1차 선정 후에 2차의 공동 장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인데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이제 집적지 내에 특화센터를 설치해서 소공인을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는 전국에 3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경기 지역의 특화세 지역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경기 지역에는 경기 남부에 7개, 그리고 북부에 2개, 총 9개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부는 군포의 금속가공센터, 부천의 신흥전기장비센터, 성남의 상대원 식품제조센터, 시흥의 대야 기타기계장비센터, 안양의 전자부품제조센터, 용인의 영덕전자부품센터, 화성의 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북부 지역에는 고양의 장항인쇄센터, 포천의 가구제조센터가 있습니다. 개별 센터에 대한 정보는 지원 시책자 4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화지원센터별 지원 사업은 동일한가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종별로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특화센터는 교육사업, 컨설팅사업, 그리고 자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센터별로 업종이 다 다르다 보니 센터별로 사업 구성이 다 다르고, 그리고 지원 조건 및 사업 일정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센터의 사업 일정 및 사업 내용은 해당 센터에 문의하시어 사업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원 사업은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 해당 소재지 센터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소공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화센터별로 기계장비, 전자부품, 식료품 등 지원하는 주 업종 분야가 상이하고, 그래서 이 업종 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소공인이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센터의 경우에는 산업 분류 코드가 C22, C24에서 31에 해당하는 소공인이어야 지원 가능하고, 성남 상대원 식품제조센터의 경우 산업 분류 코드가 C10, C11과 같은 식료품, 음료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소공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소공인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은 소공인이셔야 예비 소공인이 아닌 현재 사업장을 갖춘 소공인이셔야 되는데, 교육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 소공인 분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컨설팅 사업이나 그 외의 자율 사업은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100년 소공인입니다. 100년 소공인은 100년 가게와 마찬가지로 이제 업력이 여기는 15년 이상 된 우수 소공인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100년 가게는 업력이 30년 이상 돼야 되는데 100년 소공인은 업력이 15년 이상인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업력 산정 시 관련 업력도 인정되나요? 이거는 100년 가게에서 말씀드린 것과 약간 유사한 질문인데,
백년 소공인은 업력이 15년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 개시일로부터, 법인 기업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 회사 성립일로부터 백년 소공인 신청일까지 사업 유지된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관련 업력은 업력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나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상속받아 운영 중이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업력을 포함하여 업력을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증여세 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의 자료를 하나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 및 특화지원센터 방문 접수, 그리고 국민추천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접수 가능하시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소공인분들께서는 가까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되면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이제 선정되신 백년 소공인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 백년 소공인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시 용자금리 우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용자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0.6%인데 가상금리 0.6%에서 0.4%를 인하해서 가상금리가 0.2%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플러스 0.2% 금리로 용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금의 사업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구 관련 인건비 부가가치세도 지원이 되나요? 작년에는 신규 고용 인원이나 외부 인력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연구 관련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아 자부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R&D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 사업 수혜업처로 선정되어 참여 중인 업체는 스마트 공방 사업 지원이 불가능하고,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 향상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사전 Q&A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전통시장 분야 사전 Q&A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지역본부 원용석 대리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성화 시장 쪽 Q&A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신청서상 상생협약서에 직임 날인 시 임대인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임차 상인 대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날인해서 보내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답변으로는 시장에서는 임대인 대표, 임차 상인 두 분만 날인해서 지자체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후에 기초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지방청으로 PDF 파일을 보내는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 프로젝트, 지역선도 문화건강형 및 첫걸음시장 기반 조성, 첫걸음시장 컨설팅 신청 기간이 각각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으로 올해 21년도 희망 프로젝트 및 첫걸음 시장은 현재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 선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22년도 선정 시장을 모집 예정이니까 추후 공단 홈페이지나 중기부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 프로젝트 및 첫걸음 시장 사업 신청 시 작년에는
신청 조건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시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도 동일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사업 신청 조건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의무 조건은 올해 사업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않으셔도 신청에 무방하오니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에 청년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있는데 해당 조합이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도 전통시장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통시장 상인 조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 신청 예정이며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 매니저도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시장 매니저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서 바우처 지원 사업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체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과 바우처 지원 사업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복으로 선정이 됐어도 한 가지 사업은 포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중복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선정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당 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 진행 중인데 특성화 첫걸음 사업에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성화 사업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사업 등을 지원받지 않는 도심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청서에 상생 협약서가 있는데 시행령이 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와서 여쭤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협약서는 말 그대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로 관련 협약서입니다. 따로 법적 효력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류 제출 참고사항에 보면 부침 서류는 4번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인도 날인 후 4번으로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공고문에 안내해 드린 사항처럼 부침 서류는 4번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인도 날인 후에 4번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다만 추후 공단에서 원본을 진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청서 중 온누리 상품권 간행 등록 제한 업종 대상 점포 현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업종 중 병원, 여관, 모텔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곳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병원은 보건업으로 포함되어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불가능합니다. 여관 및 모텔같이 제한 업종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지방청이나 저희 소진공 쪽에 문의 후에 가맹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업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성화 시장 쪽 및 전통시장 관련해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었던 사전 Q&A 시간은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 실시할 것은 실시간 Q&A 시간입니다. 소상공인 자금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 윤여필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하면서 전화나 또는 이제 대면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접 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시면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요. 대출 심사는 신용,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상 대리대출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저희 공단에서 직접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 부동산 또는 이제 신용보증서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대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직접 대출은 이름 그대로 저희 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직접 심사해서 대출 실행까지 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대출에 관해서는 따로 별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누가 신청이 가능하냐?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기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하지 않은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와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거의 모든 자금이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하고요. 이 기준은 첫 번째 상시근로자, 두 번째 총 연간 매출액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제한업종의 해당이 안 되셔야 됩니다. 이 제한업종은 사치, 향락, 유흥, 금융, 보건업 같은 전문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한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업종을 유지하고 영위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을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용 직접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대출은 신청 대상에 따라서 개인을 타겟으로 하는 대출, 조직을 타겟으로 하는 대출, 그리고 그 외에 특수목적 대출으로 보통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인 특화자금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조직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자금이 대표적입니다. 특수자금은 이 둘과는 다르게 일종의 자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대출을 운영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도전 특별자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유선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당연히 신청 대상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면 개인을 타겟으로 하는 대출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조직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되겠죠. 하고 심사를 한 이후에 승인이 되어야지 사실상 대출 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신청업체마다 신용 등급이나 재무 현황 등이 상이하고 실제 대출 가는 경우는 신청 후 담당자 면담이나 심사 시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대출 제한 사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하고 신용 등급이 기준 미달될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 공단도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에 1,000만원 코로나 특별자금, 1,000만원, 또 연말에 진행했던 2,000만원 대출들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특수자금들을 2021년도에도 진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많이들 물어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대출들은 사실 2020년도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대출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돼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 재차 시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몇 가지 더 많이 질문 들어오는 분야가 있을까요? 시장 쪽에? 전통시장 쪽에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딱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특성화 지원 사업 쪽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2번째는 바우처 지원 사업 쪽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성화 지원 사업,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첫걸음 지원 사업이나 희망 프로젝트,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특성화 지원 사업은 상인회에서 지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특성화 시장에 선정됐다라는 조건 하에 이제 질문을 하신 부분이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지원 사업 중 첫걸음 지원 사업은 1년에 최대 5억 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은 2년에 최대 10억 원의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상인회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지출을 하는 구조가 아닌 이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단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사업단장을 선정해야 되고, 사업단장을 도와 사업을 진행할 사업단원 2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사업단과 상인회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지원 금액 또한, 지출 금액 또한 3번의 절차를 통해 승인된 금액만을 지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단 또한 마음대로 지출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들인데요. 바우처 지원 사업 승인 금액, 바우처 지원 사업은 6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 승인 금액 지원 내에서 똑같습니다. 상인의 마음대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 또한 신청하실 때 지원 사업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마케팅 행사면 마케팅 행사, 인력 부분이면 인력 등 시장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내에서 지출을 해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분야인 만큼 아무래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경기지방중기청에 소상공인 확인서 담당자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소상공인 확인서 서류를 이제 떼실 때 그 소상공인이라고 기재가 돼야 되는데 소기업이라고 기재된 걸 가져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중소기업 확인서하고 괄호하고 소상공인이라고 기재된 거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류 제출하실 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별 공고 일정 및 연락처입니다. 네, 각 사업별로 담당자가 다 대부분 따로 있고, 그리고 사업마다 공고일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올 1월에서 2월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 지금 우측에 보시면 22년 후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관련 사업들은 올해 5월에 공고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모니터입니다.
문의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기부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 사업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은 해당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해당 번호들은 이제 이 방송 외에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 확인해서 문의사항을 연락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 번호가 아니더라도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2021년 소상공인 분야 시책 상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윤혁필 과장님과 원용석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실시간 상담회에 참여는 못해 주셨지만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청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